버퍼하고 빌더는 같으니까요. 여기다가 컨트롤 N 해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프랙티스 하고요. 언더바 챕 하고요. 그 다음에 18 하고요. 여기에 갈로 열고 스트링 빌더 클래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싱글 스레드 환경이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스트링 빌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N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섹션 01 언더바 exam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섹션 01 언더바 exam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 스트링 빌더에 대해서 메서드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자,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 하고 ex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 메인 메서드 체크하고요. 자, 피니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얘는 빌더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버퍼, 임시 메모리 공간, 뭐 예를 들어서 L1, L2, 요즘에는 이제 L3 캐시까지 나왔으니까요. L3 캐시, 그리고 램까지도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단일 인스턴스 조작도 역시 단일 인스턴스 조작이 모든 조작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스트링 빌더 이렇게 하고 20을 줬어요. 이렇게 정수값을,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줬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스템점 이거 해서요, S 빌더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to 스트링을 호출하면 과연 어떠한 값을 호출하는지, 주소 값을 호출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아무 값도 안 나와요. 그죠? 왜 아무 값도 안 나올까요? 네? 이게 왜 아무 값도 안 나올까요? 가봤는데 얘는 new string 해서 뭐 하고 있어요? value하고 count, 즉 이거는 뭐 하고 있는 놈입니까? 그러면 스트링을,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 내가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줬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했어요. 이제는 홍길동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뭡니까? 이거를 이 생성자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이 됐어요? 옵셋하고 카운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옵셋이 0보다 적으면 당연히 스트링에도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를 발생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카운트가 이제 또 높으면, 크면 당연히 예외를 발생을 시킬 거고, 그리고 옵셋 값이 밸류에 이거의 길이만큼 되면 이 값을 길이로 해서 이제 리턴을 이제 뭡니까? 이게 같으면, 이런 형태가 되면 같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하고 종료를 시켜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옵셋 값과 옵셋 값이 밸류의 랭스, 지금 밸류의 랭스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카운트는 얼마입니까? 네? 카운터는 얼마예요? 여기 스트링 빌더에서 얘는 create a copy doesn't share the array 뭐라고 돼 있어요? 복사본을 생성을 하는데 배열이 공유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밸류 값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스트링에 여기에서
this value copy of range에서 다른 값으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이 카운트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배열 타입으로 캐릭터 타입, 차 타입으로 들어와서 이 옵셋 값을 이제 우리가 살펴서 여기에서 예외를 발생시킬 건 발생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밸류 랭스가 옵셋보다 크다면 이 값을 그대로 초기화를 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옵셋 값이 만약에 크다면 이것을 빼서,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인덱스가 맞지 않다라는 걸 이제 찍을 것이고, 이거에도 다 얻어 걸리지 않는다면 이 값을 어떻게 어레이 copy of range 해서 이 value하고 offset하고 count 값을 합쳐 가지고 이 스트링 객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llocate 할당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볼 줄은 몰라도 이제 따라가서 대충 이제 여기에 value는 array that is the source of characters, 아까 우리가 줬던 문자, 이 문자들의 길이를 의미하는 배열이다. 이게 파람이 원래 나중에 우리 이것들도 다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 값으로 넘길 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he initial offset, 이거는 initial offset이니까 0이겠다. 그죠? 초기화 값이니까. 그죠? 맞나요? 네, 맞잖아요. 그리고 카운트는 랭스네요. 그러면 이거는 랭스가 3이 들어온 거고, 이게 0이 들어온 거고, 이거는 여기에 홍길동을 차배열로 받은 거죠. 맞나요? 예. 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까지도 뭐 다 귀찮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복사해 가지고요, 돌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하는 거는 this value를, 지금 이 this value가 어떤 value입니까? private final 차 배열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20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문자열 20이 돼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냥 숫자 20을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캐퍼시티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맞나요? 네. 아까하고 다른 놈을 호출하고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캐퍼시티 뭐예요? 용량이다. 그죠? 용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링 배열을 20개로 이렇게 칸을 용량을 잡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슈퍼 캐파시티로 올라가면 이거는 어브스트랙트 빌더, 역시 얘는 캐릭터 타입으로 뭐 하고 있어요? 차 배열을 만들고 있죠. 그죠? 예, 만드는 게 이 값이 곧 차 배열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까 상속받았던 스트링 빌더 이 부분에서 그거를 호출함으로써 얘가 우리가 준 20개에 대한 얼마? 40바이트의 배열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닥스를 보시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해답은 닥스에 다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toString을 찍어봐야 당연히 아무런 값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요까지 하고요. 2개 치놓고 이까지 하는데, 아무튼 요까지 하고 멈춰놓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과 같이 우리가 이 스트링 빌더에 우리가
이렇게 값을 줬을 때 숫자라는 이 값을 줬을 때 이 값이 아시다시피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정수 숫자를 주면 뭡니까? 차 배열을 이제 준 만큼 숫자를 주면 준 숫자만큼 뭘 만들었어요? 캐릭터 배열을 만들죠. 그죠? 맞나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해시코드를 한번 호출을 해보죠. 여기에 해시코드는 지금 문자열이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시코드를 한번 찍어 보니까 요렇게 해시코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줬던 캐파시티 용량을 한번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캐파시티도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역시 20개가 이렇게 찍힘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이제 7시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S빌더에다가 어펜드를 했고 공백을 하나 줬고 객체 지향 언어라고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시코드를 찍어보고 이 해시코드 또 자바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해시코드를 찍고 toString을 찍고 랭스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니까 자 16418808846으로 지금 전부 다 해시코드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얘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해시코드가 가보면 얘는 뭐예요? 네이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네이티브라는 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 언어의 그 메서드를 이제 인용해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제어자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시코드는 위에 보시다시피 오브젝트의 해시코드를 호출한다라는 뜻은 얘는 오버라이딩이 안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트링은 오버라이딩이 돼 있죠. 예, 문자열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주소값을 메모리 주소값을 이렇게 바꿔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게 만약에 스트링 클래스처럼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객체 지향 언어를 우리가 어펜드를 했을 때 이것도 달라져야 되고 이것도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다 똑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오브젝트의 해시코드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고 이게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가 18개가 나왔는데요. 한번 세알려 보도록 하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맞죠? 18개가 랭스로 잡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어펜드를 하지 않고요. 인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서트도 역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서트. 자, 이거 뭡니까? 인서트 해보죠. 가보니까 얘는 옵셋 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0을 줬다라는 거는 맨 앞에다가 이걸 갖다 때리겠다 이 뜻이죠. 맞나요? 그래서 역시 해시코드와 toString 랭스를 찍어 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이것이라는 게 앞에 왔고 여기에서는 공백이 따로 없기 때문에 21개로 증가가 됐고 역시 해시코드는 동일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한번 리버스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sbuilder 리버스 했습니다. 리버스는 이제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메서드죠. 맞나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역순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네, 이게 바로 리버스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리버스로 구현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자, 스트링 클래스에 우리가 str 해서 여기에다가 new 스트링에서 여기에서 빌더를 받는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sbuilder를 가지고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역시 이렇게 해서 str을 찍어보면 위와 똑같이 이렇게 이 단어가 하나의 인스턴스로 값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스트링 클래스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역순으로 출력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해보셨겠지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첫 번째 방법은 포문을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잠시만요. 제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역순으로 출력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틱하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요. 간단하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i 값을 뭘로 줘야 돼요? str에 length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죠. 왜냐?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죠? 요렇게 하고 얘는 어디까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i는 증감하면 됩니까? 증감하는 순간 바로 오버플로우 뜹니다. 그죠? 아니,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예외 뜹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찍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ys out 해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ln을 하면 안 되고요.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str에 뭡니까? 차잇을 이용을 해서 i 값을 주면 간단하게 역순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스트링 빌더에 이 리버스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나요? 리버스 이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 역순 두 번째 방법으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public static 하고요. return 타입을 스트링으로 주고요. 그리고 리버스 하고 뭡니까? 스트링 해서 스트링이죠. 스트링.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매개 값으로 내가 스트링을 받으면 될 겁니다. str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해줄 때 자, 리버스 스트링을 여기서 sys out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리버스 스트링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str를 넣어주면 타입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타입 일치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역순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할 때 이거 스트링 요 놈을 들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str이 받을 겁니다. 받을 거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리턴을 하고요. 아유, 리턴을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갈로 열고 해서 바로 new 해서 string builder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더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스트링을 받는 게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str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링 빌더니까 점 하고 뭘 이용하면 돼요? 리버스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넘기면 리버스를 가보면 얘는 스트링 빌더로 리버스를 하죠. 맞나요? 스트링 빌더로 리턴을 하죠. 그러면 타입 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to 스트링을 사용을 하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역순으로 출력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쓴다면 말이죠. 스트링 클래스를 쓴다면 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든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든 어떤 걸 쓰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거를 안 했군요. 이거를 한 칸을 내려야 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sys 해서 프린트 아웃을 해서 개행을 한 개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append, insert, 그리고 뭐 리버스까지 뭐 한번 살펴봤네요. 그죠? 예, 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